17번부터 보겠습니다. 17번 상 ABC에 대하여 ABC 바로 ABC가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C로 정의할 때 바로 A, B, B 더하기 4 CBA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PA 더하기 QB 더하기 RC의 제곱이 된다. 이때 PQR에 대해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을 구해라. 정의한 그대로 일단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 기호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빼기 두 번째 거 곱하기 첫 번째 거 빼기 세 번째 거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거 빼기 두 번째 거 A 빼기 B 곱하기 첫 번째 거 빼기 세 번째 거 또 A 빼기 B네. 그럼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요거는 C 빼기 B 곱하기 C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이거 전개하면 C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AB가 되겠네. 그치? 네. 그럼 이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4CA 더하기 4AB.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에 AB가 마이너스 2AB 더하기 4AB니까 더하기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4CA. 그러면 요게 C가 2C의 4C의 제곱을 2C 전체의 제곱이라고 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 여기에 요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C의 제곱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C가 곱해진 것만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게 A 더하기 B 빼기 2C의 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P가 P 뭘 구하라고 했어? P 더하기 Q 더하기 R. P는 1이고 Q는 1이고 R은 마이너스 2. 그럼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이네. 17번 누가 질문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면 그대로 하면 돼요. 자, 23번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0 빼기 10을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곱하기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된다. 상수 ABCD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해라. 공통되는 부분 있으면 그거를 좀 문자로 한 문자로 시간해가지고 식을 좀 간단하게 쓰면 좋겠는데 그게 없지. 그럼 일단 다 전개하면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근데 인수분해하면 되겠구나. 인수분해해서 다시 조합하면 되겠다. 2, 1에서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뒤에 거는 4, 5 하면 되나? x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5 빼기 10. 그러면 이거 두 개 묶고 이거 두 개 묶으면 되지. 그러면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빼기 10. 그러면 요만큼을 a라고 하면 이게 a 더하기 5 곱하기 a 더하기 8 빼기 10.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13a 더하기 40 빼기 10이니까 더하기 30. 그러면 3하고 10. a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a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10
하고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 그러면 6, 3, 6, 10을 더하면 12에 15, 25가 되나? 맞아요. 다음 25번 c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게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이 성립할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몰라요. 전개하면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이거 이항하면 빼기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겹치는 거는 없고 B제곱 있나? C. 이거 있구나.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b 4제곱 안 되나? 그냥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A는 2차까지밖에 없으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하면 이게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 플러스 C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C의 4제곱 빼기 B의 4제곱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C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C제곱 빼기 B제곱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또 인수분해하면 C 더하기 B 곱하기 C 빼기 B 그 다음에 곱하기 A제곱 빼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네요. 그치? 더하기 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이항했으니까 이게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C 더하기 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C 빼기 B가 0이거나 아니면 요게 0이거나 그치? 그래서 B는 C이거나 또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거야?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A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답이 3번이네. 25번 누가 질문한 거야? 이것도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면 돼요. 문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차수가 제일 낮은 문제예요. 저 27, 30번 풀었어요. 27번 설명 필요한 거 은결이 말고 30번은 어차피 해야 되네. 그 다음에 26번 이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 요거 그지? 조합해가지고 치환할 수 있는 형태로 즉 숫자의 합이 같도록 묶어주면 2하고 8, 4하고 6을 묶으면 되지. 그래서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6 곱하기 x 더하기 8 더하기 k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제곱이 된다는 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치환해서 묶으면 이거 두 개 묶고 이거 두 개 묶어서 x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 더하기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공통되는 거 a라고 하면 a 더하기 16 곱하기 a 더하기 24 더하기 k가 되고요.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40a가 되나?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여야 될까? 여기 그러면은 40이 20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00 그러면은 빼기 400 더하기 k가 되면 되겠지. 여기서 16 곱하기 24가 얼마야? 4, 6, 24,
4는 4, 64. 그 다음에 6이 12. 2는 2. 384가 되나? 근데 그럼 위에 식에서 400 플러스 400하면 마이너스 400 맞구나.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원래 384잖아. 네. 여기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더하기 16이 있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k 빼기 16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a 더하기 20의 제곱이 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6이어야 되고 요게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0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1, b는 10, c는 20이 됩니다. 그럼 다 더하면 30에 47. 와, 왜 이렇게 못하냐. 27번 이거의 값을 구해라. 요거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A가 3차, 4차, B는 2차까지 있네. C는 3차? C는 내용 따로 없는 거야? 그러면 B가 2차까지 있는 거지. B 3차 있나? B 3차 없지. 그러면 B에 대해서 내린 차수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B가 있는 B의 2차항이 이거하고 요거밖에 없네. 맞지? 뭐 좀 내가 제대로 적은 거 맞나? 네. BC의 세제곱, ABC 제곱, B의 제곱 A 제곱 BC. 아니야 C의 제곱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아 여기 C 제곱이구나. 아, 네. 그러면은 AC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C 제곱 더하기 3A 세제곱 C 빼기 A 제곱 B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제곱. 그럼 A, B가 1차밖에 없네. B가 1차밖에 없으니까 B가 있는 걸로 보면 이게 B 곱하기 B가 있는 게 요거지. B를 묶어내면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C 제곱 플러스 3A 제곱 C 빼기 A 세제곱. 그 다음에 C가 없는 거, B가 없는 거 더하기 A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는 A로 묶어내면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C 제곱 더하기 3A 제곱 C 더하기 빼기 A의 4제곱 A의 세제곱. 그지? 그럼 요게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A, B를 묶어내면은 이게 A 더하기 B 곱하기 요게 될 거잖아. 요거는 C 빼기 A의 세제곱이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B 더하기 C가 오면 C 빼기 A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 C 빼기 A는 5 빼기 3이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 8 해서 24. (28번은) 질문 없었던 거 맞지? 30번 자연수 n에 대하여 t가 n의 4제곱 빼기 6n제곱 더하기 25이고 p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일 때 p의 값을 구해라. 자,
먼저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보기 2차 시키면 되잖아. 그러면은 가운데를 두 개로 나눠서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수의 제곱을 만들어주라고 했지. 그럼 상수항이 25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가 얼마여야 돼, 개수가? 10이어야 되지. 풀마 10. 그지? 이게 플러스 10이면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0이면 더하기 4를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더하기 4 하면 안 되잖아. 빼기 제곱수의 제곱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n의 4제곱 빼기 더하기 10n제곱 더하기 25로 만들어주고 빼기 16n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맞네? 뭐야? 알을 줄 알았더니 뭐야? 예. 잘 왔어 재혁아. 나는 요새 목소스래. 알았어. 재혁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 네, 아니요. 혼 안 났어? 네. 엄마 가라고 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온 거야? 아, 원래 오려고 했는데. 어. 진짜 엄마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 쉬운 거.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n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 4n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합차공식을 이용하면 n의 제곱 빼기 4n 더하기 5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지. 네. 근데 여기서 p제곱의 양의 약수가 3개라 그랬잖아. 양의 약수가 3개면은 p가 어떤 수일까? 소수의 제곱수. 그렇지, 소수의 제곱수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은 거, 제곱수의 성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이다라는 거. 두 번째 성질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약수가 3개인 수는 소수를 제곱한 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 있잖아. 뭐 사물함 같은 거를 다 열어놓고 자기 수의 배수인, 자기 번호의 배수인 사람, 배수인 문만 닫을 때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문은 몇 개인가 그런 문제 있잖아. 그게 바로 다 닫아놓고 시작하면. 그러면은 홀수번 조작해야지 마지막에 열리게 되니까 제곱수들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문제들. 그게 약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약수가 3개면 소수의 제곱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요게 소수이면서 제곱수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곱한 게 그지? 그래서 곱해서 소수가 되려면 일단 무조건 하나가 1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작아? 빼기 있는 게 더 작겠지. n이 자연수니까. 그럼 이게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의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k의 제곱이 아니고 소수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제곱 빼기 4n 더하기 5가 1이니까 이항하면 n제곱 빼기 4n 더하기 4가 0이 되고 그럼 n 빼기 2의 제곱은 0이니까 n이 2가 되는 겁니다. 확인. 여기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13이 되네. 그럼 소수의 제곱, 소수 맞지? 아니야. 17 아니에요? 17이에요. 아, 17. 17, 그치? 그러면 잠깐만. 아니 잠깐만. 맞는데요. 아 p의 제곱의 양을 약분이 되겠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소수 이게 17이니까 소수 확인된 거지? 네. 그지? 이게 소수가 아닌 소수의 제곱이 아니라 소수. 그래서 답은 17이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17이니까 b가. 자, 여기까지 숙제 질문 끝냈고요. 재혁이는 질문 못한 거 있지? 네, 아니요. 어? 네. 괜찮아? 네. 일단 숙제 모르는 문제를 요 번호들은 다 설명을 했거든? 영상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 영상 참고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질문하세요. 문제 푸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뭐? 지금 기본이 저희가 복수술 아직 안 들어가고 뭐 정석에만
아 이거 다 안 적어도 돼? 뭐라고? 복수수란이 안 넘어갔다고? 아니 뭐 너무 다음 이상한 단어로 실수가. 넘어가긴 했는데 막 정석에만 있는 걸 쌤이 그 책에 넣어놓으셔가지고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원래 복수수 단원은 실수와 허수의 단원입니다. 아니 근데 그 그게- 실수를 또 배워요 지금. 너무 재미없어. 근데 겁나 나 어려워요. 아직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 윤성호 때문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아유. 조금이라도 더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얼마나 밤에 멘붕이 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나도 한 3개 풀라 때려치고 잤는데. 그만 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교재에 충실하게 수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도 충실하게 복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2쪽 복소수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2차 강의를 풀다 보면 해가 없는 경우 있잖아.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1은 0 같은 경우에 그지? x제곱 더하기 1이 0이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지. 당연히 되죠. 그지?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수를 i라고 정하는 겁니다.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수를 i라고 정해요. 그래서 i를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는 수의 개념을 한번 보면 가장 좁은 수의 범위 자연수가 있고 여기에 0과 음의 정수를 합쳐서 정수라고 하지. 그리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는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하지? 분수 형태로 될 수 있는 수. 그지? n분의 n의 형태. 자연수분의 자연수 형태. 아니, 자연수분의 자연수 형태. 근데 m은 0은 아닌. 이런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지. 분수 형태로 될 수 있는 수. 그래서 유리수와 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리수는 어떤 수야?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해도 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 그치. 무리수가 아닌 실수 아니야. 뭐 유리수가 아닌 수 맞는데 맞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래서 우리가 그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수. 루트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여기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무한소수. 학교에서 배우들 이제 지금 2학년들은 지금 배우고 있거나 배웠을 거고, 그지? 1학년들은 아직 학교에서 안 배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수는 3학년 때 들어옵니다. 3학년까지 들어보니까 2학년들 학교에서 안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실수. 이거를 실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수는 어떤 수야, 치대요? 실수, 존재하는 수. 미스테이크. 아 언제까지 그걸 존재하는 수 아니에요? 어? 존재하는 수 아니에요? 존재하는 수 어디에? 시계? 그거는 저요 현실에 저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아니 맞지 않아? 실제로 진짜.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제 마음속이요. 서현이는? 실제에 존재하는 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냐고? 실제에 제 머리요. 그러니까 실제에 존재한다는 말이 어떤 현실에 느낌, 어떤 존재- 개념일까?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좀 왜요? 막 불쌍하거나 불쌍하거나 좋아하거나. 수직선에 있는 모든 수. 그치. 오 진짜요? 아, 실수는 실제의 수라는 뜻. 지금 말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이에요. 그럼 그거는 실제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수직선에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실제로 뭐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에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작은지. 수직선이 뭐야? 0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음수, 오른쪽에는 양수를 차례대로 배치한 수가 실수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잖아. 그게 수직선이지. 그래서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기가 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수는 음수보다 크고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자기 자리가 있는 수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자기 자리를 찍어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하면서 3학년 과정하면서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뭐 그런 거 배웠잖아. 직각삼각형에 뭐 이렇게 또 부채꼴 그려가지고 그치? 자, 그런 게 실수입니다. 실제의 수, 수직선 위에 자기 자리가 있는 수. 그러면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허수예요. 허수는 이 허자는 그림자 허자입니다. 그래서 실수에 상대적으로 실수가 실제의 수, 실체가 있는 수라면 허수는 실체가 없는 수, 그림자의 수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허수는 뭐라고 했어?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를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허수의 제곱근은,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이제부터는 음수의 제곱근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수예요. 알겠지요? 그리고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복소수인 까닭은 이런 모든 수들을 이제 다 배우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몰라서 못 써먹는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우게 되면. 저 이게 끝이에요, 수가? 수가 이게 이제 끝이에요? 따로 안 배워 이제 너. 예스. 더 생길 일은 없어요. 더 생길 일은 없어요. 더 생기면 큰 사고 아니야? 글쎄 새로운 개념이 시계 개념이 생기면 더 생길 수도 있겠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4차원적인 그런 계산법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1차원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지금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가로, 세로, 높이, 세 입체 공간에 살고 있지. 근데 거기에 보통 4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시간축을 하나 더 더해가지고 그래서 4개의 축이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시간축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것들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 맞아, 나도 봤어. 그러니까 차원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하기는 힘들어요. 더 상위 차원은. 만약에 우리가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존재라면 2차원적인 존재라 평면은 2차원이지 평면 위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3차원의 물체 입체 도형을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신기한 모양. 평면으로 보입니다. 그럼 입체도 안 가도 됐었겠네. 물론 당연히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지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입체 물체를 봐도 우리는 평면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입체로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그거를 입체로 보도록 조작하는 겁니다. 진짜요? 그런 그림 본 적 없어? 그 평면 그림인데 그거를 방향을 잘 맞추면 입체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그림들. 그거 인터넷 같은 데서 돌아다닐 데 한 가지 내가 간단한 거 한번 그려볼게. 자, 예? 육각형 있습니다. 네. 이거 봤는데. 이거 필요 없다. 좀 이상하다. 이런 거좀 재밌어. 한 번만 채워보지. 여기 육각형이 있어. 평면 도형이지. 요거를 이상한데 뭐지? 잠깐만. 꼭 보여주셔야 돼요.
육각형에 선 3개를 그었습니다. 평면 도형이지. 근데 이거를 잘 보면 뭐야? 예? 육면체로 보이지. 그지? 이게 우리 눈이 입체로 인식하도록 조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럼 평면이에요? 어? 이게 평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실은 평면으로 보이는 거야. 뒷면 안 보이잖아. 뒤집지 않고. 오씨 나 지금 무슨 얘기까지.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3차원의 물체를 보면은 평면으로 보게 돼요, 실제는. 그걸 이제 우리가 뇌에서 그거를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입체로 인식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양은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평면 종이 위에 입체 풍경들을 찍는 거잖아. 찍으면 그냥 종이 위에 그림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게 우리 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 뭐 카메라하고 우리 눈하고 뭐 다르겠어? 그래서 그걸 이제 뇌에서 입체로 인식하도록 조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얘기 왜 나왔지? 근데 이 얘기 왜 나왔지? 차원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그 새로운 수의 개념은 아마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계산법 같은 게 나와야지 새로운 수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복수수까지만 해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허수 단위와 복소수. 허수 단위 i. 우리가 그래서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 더 정확하게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런 2차 방정식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실제의 수로 표현할 수 없다고. 실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허수 단위 i입니다. 기호예요. 기호야. 이 기호가 그러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i를 허수 단위로 사용하고, 그래서 i의 성질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i가 루트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근데 또 저렇게 수를 써요? 썼는데. 뭐를? 선생님 저렇게 써요? 뭐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 넣어요 그냥? 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허수와 실수를 합쳐서 우리가 복소수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a 더하기 bi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a는 실수 부분,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i의 개수가 되는 이 b를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 잠시만요. 더하기 3i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2 더하기 3 루트 마이너스 1인가? 선생님 그 복소수의 소수가 진짜 소수예요? 응? 0. 몇몇몇 하는 그 소수예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냥 복수라고 복소수라고 하세요? 부르는 거야. 왜요?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고 소수 쌤 아니야. 그럼 2 더하기 3 i가 2 더하기 3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소수 복수. 그러니까 요게 2 더하기 3 루트 마이너스 1인 것이. 오케이 이해했어. 하하하. 알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기호는 잘 안 씁니다. 그냥 i를 써요. 네. 어쨌든 i는 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a 더하기 bi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a하고 b는 전부 다 실수예요. 알겠지? 그래서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의 형태로 표현하고 복소수를 여기서 그 a를 즉 앞에 더해지는 수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i가 없는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i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그러면은 복소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i라고 했잖아. 소수 아니에요?
복소수. 자, A 더하기 BI라고 했잖아. 여기서 A하고 B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 조건은 A와 B는 실수라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A와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이때 우리가 복소수라고 한다면 A와 B가 기본적으로 0이 아닐 때 복소수라고 한다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허수. 허수. 아니 이것도 다 허수입니다. 네? 이것도 다 허수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복소수라 표현해요? 어? 왜 복소수라 해요? 아니 그러니까 허수인데 허수로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아. 요거는 복소수 중에서 허수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A와 B가 둘 다 아닐 때는 그냥 허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허수라고 부른다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수를 말하는 거야? 뭐 마이너스 3i, 2분의 7i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앞에 정수 부분이 없는 수.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는 허수.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뭐? 또. 실수 부분이 없는 수. 허수 부분만 있는 수.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복소수를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네요. 실수랑 허수가 둘 다 그 복소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A 더하기 B I를 왜 복소수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소수 중에서 이거는 A 둘 다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그냥 허수라고 한다고. 아니 그거 허수 일반적으로는 허수하고 복소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허수, 순허수 그런 거 따로 구별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A와 B가 둘 다 아닌 걸 우리가 그냥 허수라고 한다면 둘 다 0이 아닐 때를 허수라고 한다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는 허수 부분만 있는 복소수잖아. 그걸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B가 0이면 그냥 실수.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닌데 B가 0이면 A가 0인지 아닌지 상관없구나. B가 0이면 실수. B가 0이면 이때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 없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A와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면 그냥 허수가 된다면 A가 0일 때 허수 부분만 있는 허수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가 0이면 A가 0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순허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순허수는 이거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제곱하면 실수. 양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 당황스럽다. 근데 막 음의 실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건 순허수라니까? 음의 실수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3. 아. 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 뭐 실수가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적으니까 새롭지. 네. 자, 그래서 복소수는 허수와 순허수로 보통 허수, 순허수, 실수 세 가지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있는 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수라고 부른다면 순허수는 허수 부분만 있는 거죠. 실수 부분이 0인 거. 그 다음에 실수는 허수 부분이 0인 거. 실수 부분만 있는 거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지요? 거꾸로 그러면은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요? 제곱에서 양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A가 B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A는 상관없어. A가 0이다 안 되는 상관없는 겁니다. 어쨌든 0도 실수니까. 알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가 2다. 그럼 여기서 A와 B는 얼마일까? A는 2, B는 0. 그렇지. A는 2고 B는 0인 겁니다. 그럼 2I다. 이러면
A는 0, 그러면 B는 A가 0이고 B는 2인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5i다. 이러면 A는 A는 2이고 B는 5인 겁니다. 이렇게 복소수의 상등은 복소수끼리 서로 같다는 말은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고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은 거예요. 무리수의 상등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연립 방정식 같은 걸로 풀어서 복소수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켤레 복소수.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때 그때 한 2차 방정식이 무리수근을 가지면 예를 들면 이 한 근이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그럼 또 다른 거는 2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지. 네. 그럴 때 그 앞부분 유리수 부분은 똑같고 무리수 부분도 똑같은데 중간에 무리수의 개수에 해당하는 수의 부호만 다를 때 그때 우리가 두 수를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켤레가 뭐야? 양말이나 장갑이나 뭐 그런 것처럼 비슷한데 아주 조금만 다른 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한 켤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왼쪽 오른쪽만 다를 때 그것처럼 켤레라는 개념이 켤레 관계라는 거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부호만 다를 때를 우리가 켤레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지요? 그래서 복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소수도 어떤 복소수가 A 더하기 BI다. 그럼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A 빼기 BI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 2i 빼기 3이 있다. 그럼 요거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 2i 마이너스 플러스 3 2i 플러스 마이너스 3 2i만 부호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아니잖아. 뭐야 나가. 뭐야? 그러니까 어떤 걸까? 3번이죠 자, 1번, 2번, 3번. 3번이죠 1번 선. 잠시만, 좀만 생각할 시간 좀 생각. 저도 이거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뭐 철레복창. 3번이지 i만 바뀌었잖아 여기도 근데 이래놓고 둘 다이면 웃기겠다. 그러면 자, 1번 선. 베껴도 돼요? 한번 볼게요 안 나와 있는 거. 2번 선. 3번 선. 야, 내가 2번이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줄 3번 정답입니다. 그러네 아까운 거야. 자, 켈레 복수수는 어떤 관계일지 켈레라고 했어? 복수수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호만 다를 때라고 했지. 아니. 그 허수의 개수,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를 때 그때 켈레 관계라고 했지.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실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은 플러스 2지. 그럼 이거를 2i 빼기 너희들 헷갈리라고 2i 빼기 3으로 적은 거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복소수의 표현법으로 적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i인 겁니다. 네.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은 켈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3 빼기 2i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좀 헷갈리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간에 가운데 부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복소수와 그거의 켈레 관계에 있는 복소수는 중간에 부호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를 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를 때를 켈레 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어떤 복소수 A 더하기 BI의 켈레 복소수는 A 더하기 BI의 켈레 같은 게 아니고 A 더하기 B의 바를 위에 줄을 하는 거예요. 분문교 아니에요. 줄을 하나 넣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켤레 복소수 이렇게 위에 줄을 하나 넣고 읽을 때는 A 더하기 BI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읽습니다. 알겠지? 그럼 막대기. 그럼 이걸 우리가 바를 없애면 어떻게 되냐? 이게 A 빼기 BI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켤레 복소를 표현할 때 우리가 막대기에 위에 막대기를 하나 썼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복수 Z가 있다. 그럼 이거의 켈레 복수수는 Z바라고 쓰고 읽을 때 Z바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이렇게 켈레 복수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별다른 말 없어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켈레 복수수의 성질. 어떤 복수 Z가 있어요. 이거하고 Z바하고 똑같으면 Z는 실수. Z는 뭐가 될까? 이럴 때는 Z가 실수가 됩니다. 왜? 더하기 0i니까. 그래야지 빼기 0i를 해도 똑같아지는 거니까. 아 영어이구나. 알겠어요? 안 돼. 그게 뭐지? 그래서 어떤 복소수와 그거의 켈레 복소수가 서로 같으면 그 Z는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켈레 복소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 Z 더하기 Z바는 0. 0 아니고요. 이거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까비. 왜? 허수 부분은 그런 불만에서 없어지니까. 어. 0은 아니지. 예를 들면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더하면 2A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두 켈레 복수수를 서로 더하면 실수가 됩니다. 그럼 Z 곱하기 Z바는 아 잠시만요. 갑자기 나 깜짝이야. 이것도 실수. 요것도 실수가 됩니다. 아. 쌤, 저 Z 플러스 Z 바가 저 이해하고요. 어? Z 플러스 역시 제곱이. Z바가 Z의 켈레 복수수야. 네. 그럼 Z를 A 더하기 BI라고 하면 Z바는 A 빼기 BI인 거야. 이게 서로 켈레 관계인 거야. 아, 알겠어요? 네. 켈레 관계의 기본 약속이 이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가 없으니까 2A가 되니까 실수가 되는 거고, 두 개 곱하면 이때도 실수가 됩니다. 그럼 합쳐져서 허수 부분이 실수가 그렇지. 돼서 그런 거야. A 더하기 BI 곱하기 A 빼기 BI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A하고 BI가 한 번은 더하면 뺑을 곱하는 거지. 그럼 이게 A의 제곱 빼기 B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네. 이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돼. 아하.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없어지는 그 실수가 되는 거야. 아 I는 항상 마이너스 1이. I의 제곱이 I의 제곱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제곱에서 마이너스 진짜요? 1이 되는 수를 I로 하기로 정한 거잖아. 헐. 뭘 허리야? 저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응? 아. I가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루트 마이너스 1을 아. I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면 I 제곱도 마이너스 1인 줄 알았어요. 응? 계속 바뀌는 줄 알았는데요. 무슨 말이야? 아이가 그냥 계속 바뀌는 줄 알았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켈레 복수는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우리가 일반 다항식의 사칙 연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I를 하나의 문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I하고 C 더하기 DI를 더한다.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C가 실수 부분이 되고 B 더하기 D가 허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I를 문자라고 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복소수의 덧셈은 뺄셈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I하고 A 빼기 BC 더하기 DI를 빼면 부호를 바꿔서 A 더하기 BI 빼기 C 빼기 DI 하면 이게 A 빼기 C 더하기 B 빼기 D의 I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I를 문자라고 생각하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수의 그 무리수의 계산에서 분모가 무리수일 때 그거를 현진아 분모가 무리수일 때 분모의 켈레 무리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해줬잖아. 그것처럼 복소수의 나눗셈에서 분모가 복소수일 때 또는 분모가 허수일 때 그 똑같이 분모를 실수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 2 빼기 i분의 2 더하기 i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요거를 분모를 2 빼기 i가 있으니까 2 더하기 i를 곱해주는 겁니다. 분모 문자에. 그러면 2 빼기 i 곱하기
2 더하기 i. 왜냐하면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가 어떤 두 수의 어떤 복소수와 그 켈레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켈레 복소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분자에도 2 더하기 i에도 똑같이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분모는 2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2 더하기 1이 되는 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합시다. 차근차근. 분자는 2의 제곱 더하기 4i 더하기 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복소수의 완전 제곱식까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느냐?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이잖아.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네. 그지나?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1에서 분모는 4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분자는 4 더하기 4i 빼기 1. 알겠어요? 그래서 5분의 4 빼기 1에서 3 더하기 4i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의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에 아까 내가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일반적인 다항식의 사칙 연산하고 비슷하게 풀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곱하기에서 제곱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자가 x일 때는 x 제곱 그대로 두잖아. 근데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i의 세제곱은 세제곱은 제곱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i에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도현이 현진이 많이 열립니? 많이 열리면 뒤에다가 좀 써있어. 서서 들어. 이거 그 새로운 수에 대한 개념이라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 다 뒤로 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둘 다로 볼까? 안 졸리는데? 태윤이는 이거 수업을 하나도 못 들어서 어떡하지? 영상 보면서 그게 되려나? 어디였어요? 동아리 면접관이야. 태윤이가 면접관이었어? 네, 그래서 계속 동아리 들어와달라는데요. 무슨 면접? 무슨 동아리인데? 지구가 좋아서라고 지구가 좋아서 쓰레기 줍고 뭐 지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미련도 먹어요 거기. 그거 행사였어 행사. 정마택이겠네. 거의 텃밭 그래서 관리. 면접 보고 있다고? 면접관이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면접관이라서 지금 그 면접 보기 가지고 오는 거. 네? 근데 저 친구 중에 거기 지원하는 있는 애가 왜 저희는 잘 안 보여? 아니 아이가 계속 X로 보여요. 쌤 저거 먹어야 돼요? 어? 저거 먹어야 돼요? 아니 책에 나옵니다. 안 적어도 사탕으로 된 거고. 잘. 안 적어도 서현이를 막 써보려고 막 글을. 아니 안 적을 거. 번데기도 뭐. 걸레 쿠키도 먹어. 자.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연산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소수 연산도 아까 일단 일반적인 다항식의 연산하고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과 예스. 왜 좋아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볶음밥 예? 법칙이구나. 법칙 이런. 그거나. 묶음 법칙. 그 법칙 아니고요.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성립합니다. 다만 한거 뭘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지? 그거를 신경 써가면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당 1차식 계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를 문자로. 알겠지요? 갔다 와. 아이가 마이너스로 완전 정해져 있는 거. 응? 아이가 그냥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는 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아이가 막 그 문제에서 아이를 정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개념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i가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i로 하자라고 정한 거야.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거를 그래서 허수 단위라고 한다고 했잖아. 점점 깨고 싶다. 문제에서는 그냥 i가 안 나오고 3i, 뭐 루트 2i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다른 뭐 그것도 있어요? 뭐 다른 허수도 있어요? 뭐 마이너스 3이라든가 i가 들어간 수는 다 허수야. 잠좀 깨서 그래.
미동생. 자, 그래서 이제 켈레 복수수 학과 부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Z 더하기 Z반은 2A고요. Z 곱하기 Z반은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습니다. Z 반이 뭐예요? Z바 아. 켈레 복수수. Z만.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켈레 복수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야 이거? 아까 어떤 복소수 Z를 A 더하기 BI라고 하면 이거의 켈레 복수 Z반은 뭐가 된다고 했지? 이거는 A 빼기 BI라고 했지. 네. 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켈레 복수의 성질을 알아보면 두 개의 복소수 Z1과 Z2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서로 다른 복소수예요. 알겠지? 이거 있을 때 두 개 더한 거의 켈레 복소수는 엄청난 수. 이거는 Z1의 바 더하기 Z2의 바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저게 분수에서 이렇게 분수의 그게 아니고 켈레. Z1을 A 더하기 BI라고 하면 Z하고 Z2는 C 더하기 DI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Z1 더하기 Z2는 A 더하기 BI 더하기 C 더하기 DI잖아. 네. 이거 더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의 I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의 반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D I가 되는 겁니다. 예? 아. 여기에 Z1 더하기 Z2의 반은 네. 더한 다음에 그 더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변을 비교해요. Z1 바 더하기 Z2 바는 A 빼기 BI 더하기 C 빼기 DI일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럼 이거는 A 어. 더하기 C 그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니까 빼기 B 더하기 D의 I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어때 서로? 같아요. 똑같지? 네. 그래서 Z1 더하기 Z2의 반은 Z1 바 더하기 Z2 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더한 거의 복수 켤레는 각각의 켤레를 더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도 그래서 Z1 빼기 Z2의 반은 Z1 바 빼기 Z2 바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나누기도. Z1 곱하기 Z2의 반은 Z1 바 곱하기 Z2 바하고 똑같고요. Z1분의 들어가 있나? Z1분의 Z2의 반은 이것도 Z1 바 분의 Z2 바하고 서로 똑같습니다. 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저 분수예요. 아니에요? 요거? 네. 분수 바로 안 쳐도 됩니다. 그냥 크기를 하여튼 딱 이거 전체의 바라고 이걸 이렇게 해주면 안 헷갈리겠지. 가로를 안 하면은 분자만 바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사이의 연산은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전부 다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거하고 켤레 복소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Z1의 파이의 반은 그냥 Z1 아니에요? 이거는 Z1입니다. Z1아요. 킹받네. 왜요? 한 번 켤레 복수하면 A 빼기 B가 되잖아. 그걸 다시 켤레 복수로 하면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이게 바예요? 파이의 반. 왜 자꾸 왜 역수처럼 생각나지? 이거는 뭐 굳이 바로를 해줘도 상관없고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켤레 복수수의 켤레 복수수는 원래 복수수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까지 켤레 복수수의 성질
같이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와, 뭐야 이거? 그 다음 이제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 자, 네,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다 1태 나오는 거예요? 6문제밖에 안 되니까 다는 안 나오겠지. 근데 쉽죠 솔직히 첫 번째인데. 어? 쉽죠? 저희 문제도 아직 한 번 하나도 안 풀었는데. 옥수수 나무시 않나? 아 쉽죠? 뭐 막 개념 물어보는 문제. 1태? 네. 되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일단 복수수 나와. 어렵진 이게 많이 어렵다. 당연히 그냥 복수라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 약간 지금 안 헷갈려. 맞아. 자, 그 오늘 그 기본 문제를 기본 개념을 되게 많이 풀어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자, 모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는 9번째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i의 제곱은 얼마라고 했지? 마이너스 1.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럼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 이거는 i의 제곱 곱하기 i잖아. 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뭐야? 그럼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는 i의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그치? 1이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럼 i의 5제곱은? 뭔가 이거는 i의 4제곱 곱하기 i잖아. 네. 마이너스 1? 그래서 1 곱하기 i니까 i가 되는 I.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은 i 제일 처음에 i가 있겠지? i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4개가 반복됩니다. 한 장. 알겠어요? 그러면 그 거듭 제곱에서 i를 거듭 제곱했을 때 i가 나오는 거는 어떤 지수가 어떤 수들일 때일까? 엄청난 수. 어떤 엄청난 수일까? 5의 배수? 1과 5의 배수예요. 아니고요. 홀수. 아니고요. 뭐 물어보셨어? i가 제곱했을 때 i가 나오는 수. 거듭 제곱했을 때 i가 나오려면 지수가 뭐여야 될까? 그러게요. 5, 9, 13, 17 이렇게. 그렇지. 4의 배수 더하기 1이는. 그러니까 i의 4k 더하기 1 형태일 때는 전부 다 i가 되는 겁니다. 뭐? i의 4k 더하기 2 형태의 지수는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왜냐하면 i의 4제곱이 1이니까 그럼 i의 4k 제곱도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4k 더하기 1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거는 i의 1제곱하고 똑같다고요. i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4k 더하기 2는 i의 제곱하고 똑같아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i의 4k 더하기 3 형태의 지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i의 4k 더하기 4, 즉 i의 4k 형태는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나와요, 아, 1태? 망했다. 지금 헷갈리는데? 응? 1이 1태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반복된다고요. 지수가 1, 2, 3, 4를 점점 커질 때마다. 아니 근데 이거 뒤에 있는 문제에서 좀 봤는데 초록 색깔 문제도 겁나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될까? 0.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i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해서 i의 100제곱까지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례대로 4개씩 묶으면 0이야. 네. 그러면은 100제곱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럼 100 나누기 4 하면 나머지가 2지. 그럼 이거는 i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머지가 2니까 i의 99제곱일 때, 즉 나머지가 1일 때 하고 i의 100제곱, 나머지가 2인 것만 남는 거예요. i의 98제곱까지는 4개씩 묶으면 전부 다 하나의 묶음이 되기 때문에 아. 0이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뭐? 나머지가 25. 어? 딱 100 나누기 떨어지는 4는 25잖아요. 땅 떨어지는데요? 잠깐만. 아, 아, 그럼 실수해야 내가 돼. 잘못했다. 이건 나는 색깔이 뭘 그럼 이건 0이에요. 미치겠네. 이거 뭐예요? 저는 뭘 미안, 이해한 내가 이걸 걸까요? 나머지 다로 나온 나머지 2라고 생각했다. 예? 그래서 0입니다. 그러니까 i 100제곱까지 더하면 하시는 거. 알겠지요? 네. 그러니까 4개씩 묶으면 차례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상관없어요. 차례대로 4개 묶으면 합이 0입니다. 알겠지요? 그러면은 저기서 K의 조건이 뭐예요? 자연수? 아,
쌤 이번 일세는 30점 아래여도 안 나오면 0 또는 근데 자연. 쌤한테 말해. 그럼 11시까지. 쌤 그러면 i의 4k는요? 그럼 i의 0제곱은 0 아니에요? 너무 어렵잖아. 그러네? 할만한데. 그럼 여기 4K 아 이거 잘하고 벌써 어렵게 나왔지 당연히. 아예 0제곱 1입니다. 진짜요? 어떤 수의 0제곱은 1로 하기로 우리가 아, 정했잖아. 저번 아, 지도식 할 때. 아, 뭘 아야? 쌤 한 번도 안 풀고 이거 하는 건줄 어? 알고 다른 거 아니야? 오, 다행이다. 이거를 개념 설명 어설프게 했다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안 배운 거 문제 나왔다고 너희들이 또 막 찡찡댈 것 같아서 그래서 개념 설명 다 끝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자, 그래도 지금 아직 시간 20분이라서 30분 남았으니까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은 10분 아니라 한 5분만 더 하면 이제 설명 다 끝날 거거든. 그럼 이제 한 25분 정도는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음수의 제곱근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런 거예요. 이건 뭘까? 루트 마이너스 이거는 3.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고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 i로 나타내면요? i로 나타내요. 이거 봤는데. 요게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3 i가 되는 겁니다. 아 맞아 대박.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부분을 i로 바꿔주면 루트 숫자 네. i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답이 루트 마이너스 3인데 어. 그렇게 쓰면 틀리고 루트 3i라서 맞아요? 둘다 맞다고 합니다. 어 저기 아, 근데 뭐라 하면 틀린다고요? 이거 둘다 맞다고 합니다. 빵빵빵. 자, 알겠지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는 루트 3i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의 마이너스 부분은 밖으로 빼내면 i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근데 책에 풀마가 앞에 있는데요. 응? 풀마가 앞에 있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아. a의 제곱이군요. 아 그게 마이너스 3의 제곱근 하면 이렇게 바로 하자. 여기는 그래서 풀마가 붙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뭐의 제곱근 하면 풀마 둘 다 붙는 거잖아. 네. 제곱근 뭐뭐 하면 그거는 아.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지? 그건 저거. 그래서 기억 이거 안 나네. 풀마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알겠지요? 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아, 이거- 음수를 양수로 바꾼 수의 제곱근을 구한 다음 거기에 i를 붙여주면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알겠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루트 5i.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3i. 플러스 마이너스 3i.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은 이제부터는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가 아니고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음수가 돼도 되니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옛날에 a가 음수면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라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잖아. 근데 왜 불러먹혔어? 그때 아니 여기 불러먹혔어요. 바깥에 제곱이 아니고 여기 안에. 아 그쵸 그쵸. 아. 루트 a 제곱은 a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아니야. 안에 제곱하면 이거는 달라. 밖에 제곱하면 네? 네? 밖에 제곱하면 네. a가 음수면 잠깐만. 그냥 마이너스 4 그대로 나와. 루트 a의 제곱은 A.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그러면은 i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i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요거하고 계속 똑같지. 전에는 제곱한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줬는데 이제는 그냥 절대값 없이 루트 a의 제곱은 a라고 하면 됩니다. 아 절대값 지었는데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문제에서는 여전히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ab가 뭐 실수일 때 그런 식으로. 뭐? 네. 실수일 때 하면은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실수가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절대값 안 씌워야 되는데 a가 실수일 때도 x가 실수일 때 그러면 그 루트를 제곱 루트를 제곱하면 절대값 씌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수의 제곱근에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제곱근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눈셈 했잖아? 그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루트 AB라고 했습니다. 그치? 이거는 A하고 B가 양수일 때였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A하고 B가 음수까지 가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플러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네. 네. 음? 그럼 마이너스 자, 이거는 다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면 루트 AB는 당연히 그냥 루트 AB가 되고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A는 1이고 B는 A는 2고 B는 이해하지 말고 A는 1이고 B는 2라고 해봅시다. 그럼 B가 음수라면 이거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1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 1이라고 하지 말고 둘 다 양수일 때는 당연히 서로 양수예요. 예를 들면 A가 2, B가 3이라고 봅시다.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니까 그치?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 요거를 그냥 곱하면 그냥 두 개를 지금 이거 위에 것처럼 그냥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6 루트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i를 밖으로 빼내면 루트 6i가 됩니다. 네. 그렇지? 먼저 빼내고 계산하면 달라요? 먼저 빼내고 계산하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지. 네. 그럼 이게 루트 6i가 되는 거예요. 같네. 그래서 똑같지. 네. 그래서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더라도 두 개를 곱하면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일단 똑같겠지. 이거 두개 순서 바꾸고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일 경우에는 두 개를 곱한 거는 그냥 합쳐서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음수일 경우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예를 들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이걸 그냥 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루트 6이 됩니다. 예.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빼내서 계산하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지. 그럼 이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i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값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이 다르지? 네. 다르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쉬운 거야. 아니 그 밑에 건 그래도 이해가 돼. 그래서 외워두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보통은 루트 ab입니다.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합친 다음에 수끼리 곱해주면 돼요. 그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그래서 음수면은 나중에 i를 밖으로 빼주면 되겠지. 근데 둘 다 음수일 경우만 마이너스하고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18이잖아?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은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8이지. 그러면은 이게 루트 마이너스 18이니까 루트 18i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거 오늘은 이게 이렇게 하나만 음수이거나 둘 다 양수일 때는 먼저 합쳐서 곱한 다음에 i가 음수면은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i가 음수면은 빼주면 된다는 아이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갔어요? i가 어디로 나가? 여기 있잖아. 아니 근데 저기는 없잖아요. 아 뭐가? 있네? 죄송해요. 자,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 플러스 18이잖아. 네. 그냥 루트 18이 아니고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8이 된다라고 계산할 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음수면 다 그냥 무조건 대가리에 마이너스 박으라는 루트 소리야. A예요? 그냥 원리를 설명해 줬잖아. 이런 원리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저게 근데
근데 저 위에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어디가 성립이 안 돼? 값이 다른데요, 그냥. 뭐가? i를 빼냈을 때랑 안 빼냈을 때랑 값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르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라고. 예? 다 억지로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6은 틀린 거예요. 어? 그 뭐였지? 저 마이너스 요거? 위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두 개를 곱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줘야 돼. 저 위에 게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해야지. 그쵸. 마. 들었어요. 아 네네. 노래를 저 위에 식도 맞. 맞는 줄 알고 그랬지. 안 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음수일 때는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고 합쳐서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이래야지 똑같아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보통은 그냥 루트 AB로 계산하면 되는데 둘 다 음수일 경우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다음 나눗셈의 경우 비슷한 원리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보통은 루트 B분의 A예요. 아, 그래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만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냐면은 B만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요. 곱하기일 때는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고 나누기일 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 밖으로 나와요. 마이너스가. 둘 다 음수일 때는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둘 다 합칠 때는 할 필요 없겠지. 합치면 된다는 거 아니까. 그지? 똑같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일 때 해봅시다. 분자만 양수일 때예요. 그러면 루트 A, 루트 B분의 A는 루트 B분의 루트 A는 이거는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잖아? 네. 그럼 이게 루트 3분의 루트 2i지. 네. 그럼 이거는 루트 3분의 2의 i가 되는 겁니다. 응? 따로따로 계산하면 아, 그렇네. 합치면 루트 b분의 a는 루트 b분의 a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지. 네. 그럼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네. 그거는 마이너스를 빼내면 루트 3분의 2 i가 되는 겁니다.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근데 쌤 저렇게 한다고 저기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아이가 루트가 그러니까 지금 제곱이어야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는 마지막에 하려고. 아 그래? 둘 다 음수일 때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이때는 둘 다 음수일 경우예요. 냄새. 둘 다 음수일 경우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따로따로 계산하면 그럼 이게 루트 2i분의 루트 3i지. 네. 그럼 i 서로 약분하면 돼. 아, 없어지잖아. 약분할 수 있구나. 그지? 뭐야 저거? 그래서 이게 루트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어. 합치면 루트 b분의 a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래서 이것도 루트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도 약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계산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i가 밖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따로따로 계산한 거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한 거하고 같은 그러니까 루트를 합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합쳐도 되느냐 마이너스를 빼면서 합쳐야 되느냐의 차이. 둘 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a는 0보다 작은데 0보다 큰데 b만 0보다 작은 거 봅시다. 그러니까 a는 2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면 b분의 루트 a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루트 3i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네. 그럼 이거 분모가 음수니까 허수니까 유리화하면 i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i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되겠지. 네. 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받고 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근데 아이는 어디로 날라가요? 아이는 왜 안 써줬냐요? 날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안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여기 없잖아요. 왜 안 써줘요? 그러니까 개분질처럼 아니 개불 할 큽니다. 그러면 루트 b분의 1을 봅시다. 개불칠 루트 b분의 2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아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지? 그럼 이게 루트 3분의 2i가 되지. 요거하고 이게 같아요.
다르는데요? 다르지? 네. 그래서 여기에 틀렸어. 마이너스 붙여줘. 이거는 이거하고 이게 같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같아지지. 네.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b분의 a를 루트 두 개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할 때 분모만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서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그거는 기호 i가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나는 어디로 날라가? 나가는 게 이거?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가 밖으로 나갔잖아. 요거를 합친 거야. 그럼 밖으로 그럼 답이 저거예요? 답이 i가 있는 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지. 근데 i는 여기 루트 왜 i는 안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네? 여기 왜 아예 안 써줬어요? 어디에? 아니 책에 아이가 안 써있어요. 그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아이가 네? 아니 써있는 예?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일반화식으로 표현한 거고 나는 그걸 숫자로 가지고 예를 들어준 거고. 아니 근데 여기에 A는 음수고 B는 음수라고 써있는데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는 실제로 A는 뭐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그런 거지. 우리 문제 그렇다고요. 그거를 AI로 하면 안 돼요. 루트 AI로 하면 안 돼요.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뻥이. 그 루트 그쌤 동그라미 치신 거 있잖아요. 요거? 네. 어, 그 아이가 루트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근데 밖에 있으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해주면 안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쌤이 그냥 네. 그거 그냥 이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네. 요거를 그냥 I를 밖으로 빼낸 거야. 아이를 요거를. 그러니까 저것도 되고 위에 것도 된다는 거죠.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요거를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루트가 안에 음수일 때는 보통 루트를 양수로 만들어주면서 i를 밖으로 빼준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루트 마이너스 3i 같은 경우, 3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대로 보통 안 놔두고 이대로 놔둬도 되지만 이대로 안 놔두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서 루트 3i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i가 마이너스 3분의 아. 마이너스 9를 밖으로 지금 빼는 게 i인 거야. 아,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종합하면 두 개를 곱할 때 합쳐서 하나의 무리수로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둘 다 음수일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라고 문제 나와. 그러면 A가 음수고 B도 음수구나 라는 조건을 이걸 가지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하. 그럴 때 거기를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A 빼기 B의 제곱을 간단히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둘 다 없으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뭐 A 더하기 B 제곱 이러면 그럼 이거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B니까 이거는 실수니까 A, B가 그럼 절대값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그다음 A 더하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빼기 B 해서 마이너스 2A 빼기 B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원래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 아니면 뭐 A는 0보다 작고 A 곱하기 B가 0보다 클 때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A, B를 알려주는데 그것처럼 요걸 이용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A가 음수고 B가 음수구나 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도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다. 그럼 둘 다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15 하면 된다는 겁니다. i끼리 빼내가지고 막 i끼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 해서 앞으로 붙이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루트 3i 곱하기 루트 5i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플러스 15잖아. 네. 합쳐서 계산하되 둘 다 음수일 때만 밖에 마이너스 5를 추가로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일 때. 그냥 나누기일 때는 어떨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나누길 때는 분모가가 아니고 분모만 음수일 때. 분자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분모가 음수라면은 분자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기일 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 즉 A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B만 0보다 작은 거야. A는 0보다 큰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나누기일 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추가로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나눈 다음에 합쳐서 나눈 다음에 알겠지요? 네. 좀 헷갈리지? 문제 풀면서 점점점 외워가면서 이 개념을 잡아가면 될 겁니다. 8번은 먼저 풀어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 마지막에 음제 요건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잠시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뭐였더라? 플러스. 오늘 숙제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왜? 41까지 하겠습니다. 41이요? 41까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근데 그러려고 저번에 월요일날 진도 조금 나간 거였잖아. 오늘 많이 나가네요. 월요일날 우리 진도 안 나갔잖아. 뭘 많이 나가? 사문 복소수일까요?